네, 경향신문 정치부 우리 고뉴부의 뽕블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고뉴부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다 챙겨봤던 것이고 시작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지금 속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러 회담 관련된 속보들이죠. 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짧게 하고 본격적으로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 직접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 즉 크렘린궁도 북러 회담이 준비 중이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상태고요. 이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간 열차는 약 700km 정도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곧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쯤 가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4일부터 한 양일간 25일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추측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의전 담당인 그 김정은 위원장 의전 담당이죠. 김청선 국무위원회 부장하고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회담 장소로 알려진 극동 연방대학 캠퍼스를 시찰하는 모습도 외신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극동 연방대학 캠퍼스라는 게 그냥 캠퍼스니까 대학인가 보다 했는데 보통의 국제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때 이곳에서 많이 열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정상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이 대학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말씀하신 대로 김창선, 김철규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녀갔기 때문에 네.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북러 회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출발을 하고 그러면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모레쯤 또 내일쯤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또 뉴스가 나오는 대로 네.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과 러시아 이 북러 회담 관련된 속보 전해드렸고 본격적인 뉴스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과 또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만약에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들으신 목소리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였는데 네.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들으면서도 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국회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만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뭐 우리 계속 여야 4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4개 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 세 가지 법안이죠.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 패스트 트랙이 어떻게 좀 여야 합의가 가능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여야 4당이라는 데가 단일한 뭐 성격을 가진 정당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선거법 개정안인데 이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좀 원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계속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형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소수 야당이 좀 유리한데 왜냐하면 거대 정당들보다는 소수 정당이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이 법안을 통하면은.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좀 존립 자체가 위기인 상황이다 보니까 소수 정당 존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으로도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양당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여기 합의를 해줬느냐? 그걸 보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라온 법안들인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민주당,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대신 우리는 그 선거제 개정안을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사실 뭐 서로의 안이 다 완벽하게 뭐 포함됐다기보다는 절충안을 찾아가지고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금 정부 여당의 이해관계와 네. 그리고 소수 정당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한국당은 그럼 왜 제외가 됐느냐? 그러니까 한국당은 다 반대를 해요. 공수처법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안도 말씀드린 대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고립이 된 거고요.
근데 이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도 법안 처리 순서가 좀 명시가 돼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냐면 제일 먼저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렇게 처리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수 야당들이 그 선거법을 네. 처리를 안 해주고 나머지 법안만 처리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말박 바꿀까봐. 아. 네, 뭐 이렇게 먹튀라는 표현을 일부 신문사도 쓰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 그런 것들을 우려한 정치권이 거죠. 이토록 불신의 정치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올라갔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법안들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예. 좀 간략하게 내용들을 볼까요? 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고 이거는 현행과 같죠. 지역구 의석을 좀 줄이는 거예요. 원래 253석인데 225석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75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연동해서 각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나눈다는 겁니다. 네. 이번 합의가 두 번째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는데 공수처법이에요. 그 수사권과 재정 신청권, 영장 청구권을 부여를 하되 대신 이제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데 언제만 주냐면 판사나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때만 기소권을 줍니다. 네. 이 경무관급이라고 하면은 뭐 경찰로 치면은 그 별 하나 준장급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 총경이거든요. 네. 그 한 단계 위가 총경 위가 경무관이죠. 예, 경무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 검찰 개혁을 내세워 왔잖아요. 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보다 좀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야 4당은 오늘 동시에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각각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각각 나와서 합의를 했던 게 어제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당이 동시에 의총을 열어서 여기서 그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때 주목해야 될 정당은 바른미래당이죠. 내부에서 약간의 다른 소리들과 파열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대로 예. 추인이 될지 지켜봐야 되고 이 추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특히 조국 민정수석 곧바로 입장을 밝혔죠. 네. 이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이 조국 수석도 일부 미흡하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서 이 의견을 말한 건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깨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뭐 동시에 아쉬움도 좀 토로를 했는데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검사, 판사 그리고 고위경찰이죠. 네. 이들에 대한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라는 게 검찰의 그동안의 일종의 하나의 권력으로 또 네,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조국 민정수석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검찰의 뭐 거의 경찰이 고유한 수사를 하기도 권한이었죠. 하지만 이 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기소를 하려면 결국 검찰이 송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성이나 비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말씀하신 대로 검사, 법관, 경찰들도 그 아주 고위급 경찰들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거고요. 자,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당도 오늘 같은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어요. 이제 대신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총회 이전에는 비공개로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도 열 계획이고요. 이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좀 돌이켜 보면은 이 논의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논의가 지난 3월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의사를 냈는데 그때는 의원직 총사퇴 이런 것들을 걸기도 했었죠. 아주 네. 초강수였죠. 이번에는 그 정도 발언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뭐 아주 또 강력한 발언도 많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조정을 올렸다. 뭐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결국 여당의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이콧. 그러니까 뭐 20대 국회는 없습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이제 국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뭐 예상하시듯이 아주 강한 경색 국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패스트트랙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의원 한 명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 장애투쟁을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가능한 모든 대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견들이 모이겠지만 이 보통 의원총회를 하다 보면은 좀 강해져요. 왜냐하면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 그렇죠. 보면은 더 네. 강력한 의견이 좀 채택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장애투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공 방식이 나올 것 같고, 물론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도 원내투쟁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주말 이미 장애투쟁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뭐 그 여야 뭐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간의 대치가 더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그동안에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진행됐던 적은 없었다라는 지적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따져야 봐야 될 것은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게임의 룰이란 게 있었던가? 그렇다면 이 초반에 있었던 게임의 룰을 깬 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지난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을 유족들이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차명진, 정진석을 즉각 처벌하라!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엄한 생명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고 파렴치한 짓이며 우리를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네,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를 들을 네. 수가 있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죠. 장훈 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막말했던 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네. 검찰이 고소를 했습니다. 네, 뭐 방금 얘기하신 이 장훈 위원장 방금 좀 울먹울먹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이제 어제죠. 세월호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이 차명진 전 의원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또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차 의원은 뭐 앞서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그래서 이 유가족들은 돈만 밝히는 동물로 가족들을 취급한 거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중에 그 정진석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족들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저번에 황 대표가 좀 이례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전해드렸었는데 이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 날 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은 했거든요. 그냥 게시만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당 중진 의원 한 명하고 이 징계 정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보다는 5.18 망언이 더 잘못의 정도가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저한테 뭐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해서 저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형태로도 징계를 하겠죠.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징계를 뭐 경징계가 되든 뭐 중징계가 되든 징계를 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벌 줬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분명 그 징계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제 얘기였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중진 의원의 평가대로라고 하면은 5.18 망언도 사실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그냥 경고만 받았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약한 건데 경고는 사실 징계가 없죠. 그냥 뭐 실질적인 조치는 말로만 없죠. 경고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이 징계보다 약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니까 좀 솜방망이 징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5.18 관련 망언했던 그 김순례 의원 네. 모교죠. 예. 숙명여대. 여기서 그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로 치면 이제 자기 모교의 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김순례 의원이. 그렇죠. 김순례 의원을 규탄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후배들뿐 아니라 거의 동문들, 뭐 선배들까지도 다 나섰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회 국회에서 열렸죠. 여기서 5.18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숙대 동문들이 그 숙대 동문은 김순례 의원의 발언을 규탄한다 이런 제목의 구글 문서를 통해서 그 연서명을 받았고 네. 어제까지 1,08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6학번 동문도 있고 19학번 신입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막말 관련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 콜텍 해고 노동자 관련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13년이 걸렸어요. 네. 복직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반가운 뉴스예요. 네,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죠. 날짜로 따져보니까 무려 4,464일 만에 잠정 합의한 건데요. 저도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 때 사회부 근무할 때 콜텍 그 농성장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장기 파업 사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로부터도 6년이 지난 건데 그렇죠. 뭐 어찌 됐든 간에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 어제 임재춘 금속노조 콜텍지의 조합원이 한 말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굶고 어디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콜텍은 지난 2007년이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00여 명을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건데 그 원래는 콜텍이 기타 제조 업체예요. 그렇죠. 악기 만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인천에 전기 기타를 만드는 콜트 악기가 있고 대전에 통기타를 만드는 콜텍. 저는 이제 콜트 악기를 그때 방문했었는데 두 개 공장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뒤 이 한국 공장을 폐쇄를 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같은 곳으로 해외로 옮기면서 이제 이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 해고 뭐 얘기가 나왔고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더 논란을 키웠던 거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2009년에 정리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선 이겼어요. 근데 2012년에 패합니다. 그게 양승태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재판 거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고 사법농단의 또 주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되면서 더 이야기가 많이 됐던 콜텍 사태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뉴스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로 고순봉 기자 너무 좋아요 왔는데 박순봉입니다. 둘을 합친 거 저희들을 합쳐주셨네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